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0810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심각 단계까지 간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사태가 엄중해 보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이 경보가 이 단계가 된 것은 처음이고요.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그리고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관의 기반의 마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지금 보건의료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가 상향됐기 때문에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최대한 연장을 하고요.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자 곁을 떠나는 전공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환자를 돌볼 인력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94개 병원 전공이 거의 8,900여 명 가까이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전체 약 78.5%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은 그러면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시 의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온 발언들이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일반적인 정책 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환자가 죽으면 대한민국 정부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을 100명을 하시면 하실 겁니까? 버려도 제대로 할 책임도 공무원들입니다. 협의체 회의하면서 다 얘기했다고.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야,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도 동의할 수 없어. 자, 지금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제 도를 좀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지금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을 용인한 것이냐, 이 취지가 뭐냐면, 일단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 이런 정부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몇 번 만나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언제 동의를 한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사실 좀 넘으면 안 될 선을 좀 넘은 것 같고요. 또 다른 비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가출을 못할 거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 맞는 아내를 이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식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리는 남편이,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정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일단 가정폭력을 행사하면서 환자를 볼모로 하면 내가 그만 못 둘 줄 아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 역시
아무리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유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 추정되는 또 한 네티즌의 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1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직업이 의사라고 표시된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아니 근데 치료 못 받아서 죽으면 살인임? 이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왜? 원래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님?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임? 이렇게 쓰면서 그다음에 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돈도 백도 없으면 의사 진료 제대로 못 봐서 보더라도 의료 수준 낮아서 자연의 이치대로 죽어가지 않음? 이라고 썼습니다. 이 내용이 논란이 되니까 이 작성자는 글을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건 자연의 이치 아니냐? 이분이 진짜 만약에 의사라면요, 환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형 수술했고 여기 약간 퍼졌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30번 하고 의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2층 정도 연기됐어요. 연기가 나왔을 때 코를 30% 정도 줄이고 화실당한 것 같아요. 6시 25분 기차타거든요. 원래는 벌써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도 여기 앉아있어요. 신경에 구멍이 있어서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랬어요.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암이 퍼지고 있는데도 또 심장에 구멍이 났는데도 치료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의료 대란, 의료 공백, 이게 지금 뉴스 속에 나오는 제목이 아닙니다. 현실 그 자체인데요. 지난 20일 새벽에 한 유명 유튜버가 지금 개임대에 참여 중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는데 그때 무려 8시간이나 기다리기만 하다가 겨우 아침 10시 넘어서야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20군데, 30군데 계속 전화를 했지만 의사가 없다 이 말만 들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유튜버에 따르면 바이탈 체크를 해야 할 만큼 그 상황까지 갈 만큼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9일에 지금 이른바 빅5 병원 중에 한 곳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말기 암 환자가 응급 이송돼 왔습니다. 협진이 잘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는데 물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직접 관련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 공백 사태는요, 일반 병원급까지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우리 책임 묻지 마라, 이런 서약서까지 받는다고 해요. 네,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이런 서약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입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 상황을 발생했을 경우에 상급병원 전원이 어려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됐을 때 이런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를 받고 그리고 이 서약서를 써야지 치료를 개시해준다, 진료를 개시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서를 물론 전원이나 치료를 위한 어떤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 서약서를 이유로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법에서도 이렇게 궁박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봐서 무효라고 보는 규정이 있고 또 제가 서약서 내용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서약서 내용 자체가 선량한 사회 질서나 기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봐서 그런 경우에도 무효로 보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서약서 하나로 모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힘든 사람은요, 또 이 환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간호사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진료 조정이나 수술 취소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했을 때 모든 컴플레인은 간호사가 다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아프다고 요구를 했을 때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진통제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노티하면 오히려 이렇게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그런 무시적인 발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고 내용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이 있고 또 의사는 의사의 일이 있는데 이 간호사들이 결국에는 의사 일까지 지금 떠안은 상황이라고요? 네, 간호사들이 지금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의료행위까지 다 간호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간호협회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항암 환자한테 케모포트라는 약물 전달 기구의 주사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뭐 수혈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교수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약물 처방을 간호사가 해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려온 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병동에서는 CPR 상황이 생기면 간호사가 일단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의사가 올 때까지 버텨라 이런 공지가 내려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환자가 잘못되기도 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지금 어찌 보면 의사들의 이 집단 행동이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2014년에 원격 의료 관련 추진에 반발해서 그 당시에도 한번 집단 휴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 지도부들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멀리 가지 않아서 2020년대에도 그때도 이제 의대 증원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의사들이 집단 휴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당시에 정부에서 100기를 들었죠. 100개를 들고 그때도 뭐 의사 국가시험 다시 못 보게 하겠다는 얘기했다 결국 다시 다 보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단 휴진에 나서고 강대강대치를 해도 결국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런 어찌 보면 집단 휴진,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볼보란 이런 행동들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번엔 좀 다를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한계에 도달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위급한 환자들이 뭐 사망을 하거나 여러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엇보다 이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현 지금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경합니다. 어떠한 타협 여지도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압수수색까지 했다고요? 사건 파일 24에서 전해드렸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병원 나오는 의사 필독해서 그 안에 병원 뭐 자료 지어라, 비번 바꿔라, 약 처방 세트 막 이상하게 바꿔라. 이 내용의 글에 대해서 시민 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글이 처음에 올라왔던 곳이 이게 의사 커뮤니티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어제 단행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정말 그런 의사가 맞냐,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계 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될 때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하면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료계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